12월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부득이 비대면으로 독서 모임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교수의 20세기 사진의 역사 편입니다. 이번 강독의 주제는 사진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의 혼재, 중첩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의 사진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애프처의 창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프처는 9명의 공동 발행인이 창간하게 되었는데요. 그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앤셀 아담스, 도로시 랭, 부먼트 누얼, 마이너 화이트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너 화이트가 편집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애프처의 창간이 1952년도에 있었는데 그 전에 1903년도에 그 카메라 워크 스티글리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창간한 카메라 워크가 1903년도에 창간된 바 있죠. 그리고 14년 동안 이어지다가 1917년에 폐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워크가 창간된 지 거의 50년 만에 그 애프처라는 사진 전문지가 창간되게 된 거죠. 두 매체 다 개간지였습니다. 마이너 화이트는 그 앤셀 애덤스로부터 사진을 배웠는데 이 앤셀 애덤스는 또 에드워드 웨스턴의 영향을 받았죠. 이들은 미국 서부 사진의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F64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서부 스테이트 사진의 기술적인 엄격함을 사진의 기초로 삼았고 화이트는 이미지의 형상적 미를 초월하여 자신의 내면을 이미지에 방향하는 새로운 사진의 양태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화이트는 그 미국 서부 사진의 정통 엄격한 형식미 F64의 영향을 받았고 그 뒤를 잇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엄격한 형식미에다가 사진가의 내면을 이미지에 반영했다는 게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진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작업인 이퀴버런트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였죠. 이퀴버런트는 덩가라는 의미인데 이 구름에다가 작가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이퀴버런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름을 찍었지만 구름만이 아닌 구름 이상의 작가의 내면성이 투영되었다. 그 전에도 이런 작업이 간간히 있었지만 마이너 화이트에 와서 이게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 화이트는 사진의 이미지로부터 비가시적인 양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예술적 시도에 대해 불가사의한 패러독스의 힘,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비가시적인 것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역설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이제 그 형태감을 갖고 있지만 그 형태감 이상의 어떤 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마이너 화이트의 작업인데요. 어떤 신비주의와 영적인 차원에 심취할 정도로 어떤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내었습니다. 극도로 강화된 이미지의 가시성과 질적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비가시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마이너 화이트는 추구해 나갔다는 거죠. 예. 화이트의 작업은 그가 감지한 비가시적인 무엇, 예를 들면은 감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기억 등을 이미지에 투사했던 것이기에 사진의 감상자에게 그러한 비가시성의 영역에 속한 것을 경험하고 해독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로부터 환기되는 독자의 내면적 반응 및
그로부터 연상되는 심상적인 이미지, 경험이 화이트 사진을 보는 행위의 본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의 3이란 사진인데 그 화이트는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사진을 더 보고 무언가 더 경험하러 애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속에 사물이 다만 다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라고 강조했는데 사진 이미지의 사물이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서 이를테면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창문에 비친 구름, 먼 젊음, 판자 틈에 빠져나온 해반 죽은 중년, 깨어진 유리는 노년 등으로 읽혀질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나친 작가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 독자나 감상자가 그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느끼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지나치게 작가 지상주의의 관점을 제외한다면은 화이트는 독자의 혹은 감상자의 연상과 지각을 야기하는 계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의 작업만큼 현대사진의 변화를 앞당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 시스킨드는 1940년대 후반부터 그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클로즈업과 같은 추상사진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아론 시스킨드는 오로지 사물의 질감을 감간하는데 몰입함으로써 일상적이지 않은 사물 그 자체의 형태로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추상성이 두드러진 자신의 작업에 대해 보는 행위에 의해 얻는 것이지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사진의 추상성이 사물을 직시하는 행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스트레이트 사진의 연장성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이제 사진에 있어서의 주관성, 추상성은 스트레이트한 사진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 요즘 포스트 모던 계열의 이제 추상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점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킨들은 자연의 돌덩이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나는 암석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말하자면 그가 스스로 감간한 사물의 총합으로서 자연인 것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자신의 주관과 객관이 중첩된 사진적 세계의 조형이 사진적 행위의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독일의 오토 스타이너가 주관적 사진으로 명명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가 정의한 주관적 사진의 범주는 형식보다는 대상에 접근하는 태도에서 개인적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을 의미했기에 포토그램이나 포토저널리즘도 그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주관적 관점이 강조된 작업들은 사진의 조작을 가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사진의 속성을 토대로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다는 거죠. 풍경 속에서 정신적인 초월과 집중을 경험하게 한 폴 카프니그노의 작품, 그리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사물의 선을 서정적으로 강조하여 화면을 단순화시킨 해리 캐리안의 작업, 이런 작업들이 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리 캐리안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보듯이 개인과 주관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런 개인과 주관의 대두는 1950년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양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충격을 거치면서
온전한 객관적 대상을 다룬다는 것, 혹은 온전한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존의 이성을 거부하는 다다이즘 이후에 또 초현실주의가 대두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을 믿었지만 그 결과는 바로 엄청난 학살이라는 이제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런 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성이나 객관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예술의 사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